보통 중국 경제하면 거대한 숫자, 복잡한 그래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이 이미지, 그러니까 거대한 부채라는 사슬에 묶여서 활력을 잃어가는 좀비의 모습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야기는 중국의 구이조우성이라는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여기 하늘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다리들, 딱 보면 정말 현대 공학의 승리 같죠? 그런데 사실 이 뒤에는 아주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믿기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100개 중에 무려 45개가 바로 이 구이저우성 한 곳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다리들이요, 기술적으로는 진짜 대단한 성과가 맞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수익이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거대한 관광용 기념물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 구이저우성 정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 수입 있잖아요? 근데 갚아야 할 빚이 그 수입의 18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쏟아 부어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속 불가능한 경제의 민낯인 거죠. 근데 이 구이주오성 이야기는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는 이게 중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더 큰 위기의 신호탄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서구 경제 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터져버린 부동산 거품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고프 교수의 분석이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이 서구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급격한 붕괴를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일본화라고 알려진 아주 길고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급격한 충격은 없지만 수십 년 동안 성장이 멈추고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더 무서운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중국 경제는 왜 이렇게 장기 침체에 취약한 걸까요? 그 답은 중국 경제가 가진 몇 가지 아주 구조적인 약점, 말하자면 아킬레스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전에 중국 경제를 이끌던 그 잘 나가던 성장 엔진들 있잖아요. 건설 투자, 수출, 내수 소비. 이 세 가지가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동시에 멈춰서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수 소비가 정말 문제인데요. 엄청난 청년 실업률에다가 사회 안전망도 부실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탕핑, 그러니까 그냥 들어 눕자는 식의 문화까지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뭘 더 하려는 의욕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젊은 노동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선진국 기준을 따라잡으면서 성장하는 추격 성장 모델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당이 통제하려는 이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민간의 창의성이나 혁신의 불씨마저 꺼트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정부가 하는 대응 방식이 오히려 경제를 좀비로 만드는 길을 더 빠르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경제를 살리려면요, 부실 기업이나 빚을 정리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석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장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공산당은 그걸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 대신에 통제와 지원으로 그냥 문제를 덮고 시간만 끄는 훨씬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좀비 경제로 가는 길입니다. 좀비 경제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빚이랑 국가 지원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활력이나 혁신, 성장은 전혀 없는 그런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좀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숨겨진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식 통계에는 잘 잡히지도 않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창구 LG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빌린 돈이 무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을 거라고 추정돼요. 중국 전체 GDP의 절반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그럼 이게 중국 사정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경제가 좀비가 되면요, 전 세계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국 경제가 전 세계랑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역 흑자인데요. 중국이 매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중국 물건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IMF 같은 국제기구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값싼 물건들을 해외에 더 많이 쏟아내게 되면 이걸 막으려는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거라는 거죠. 결국 전 세계 교역량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중국 경제는 이 거대한 부채와 통제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계속될지도 모르는 거대한 좀비 경제의 탄생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전 세계의 미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